자, 오늘의 주제는요. 오피스텔이 틈새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오피스텔은 안 오르는 아주 대표적인 투자 상품이야. 오늘의 주제 틈새 시장 오피스텔이 뜬답니다. 과연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시죠. 자, 오피스텔에 관한 일반적인 우리 고정관념 있죠. 저도 그런 고정관념을 가졌었고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정관념을 가지셨을 겁니다. 자,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이야. 월세만 받는 부동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세 차익은 내기 어려운 상품이다. 오직 월세 받을 목적으로만 구입해야지 이것을 시세 차익 목적으로 구입하면 안 된다. 이게 일반적인 고정관념이에요. 그리고 이 고정관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고 저도 한때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졌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시죠. 오피스텔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뭐예요? 이게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축법상은 주택이 아닌 뭐예요? 업무용 시설입니다. 업무용 시설. 주거의 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야. 본래 건축법상 주택은 아닌데 주거용으로 세법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은 이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주택으로 본다. 근데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또 이것도 업무용이지 주택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피스텔은 왜 주거용으로 정부에서 허용을 하는 걸까요? 주거용이 아닌데, 그렇죠? 업무용인데 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할까? 이건 바로 1, 2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주택 1, 2인 가구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필요성, 주택 수요 대체 필요성. 우리가 아파트만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아파트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대체해라. 자,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난답니다. 저기 2000년도에 보면은 2000년도에 자, 15.5% 해가지고요. 지금 몇 년도죠? 지금 2020년도 이제 내년 되면은 27.2%가 넘어서 2045년 되면 36.2%. 이제 1인, 2인 가구의 비중이 이렇게 커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 필요성 때문에 오피스텔을 그대로 지금 주거용으로 허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이 2020년 틈새 시장이 되는 세 가지 이유. 자, 시청자분들 이 세 가지 이유만 아시면은 우리가 오피스텔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차장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의 넓이 있죠. 넓이가 20cm가 늘어나요. 20cm. 2.3m에서 2.5m니까 20cm 늘어나는 거죠. 20cm가 늘어나면 근데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 3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올해 3월 2일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것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주차 면적이 8.7% 이상 증가하고요. 사업성은 15% 떨어집니다. 감소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오피스텔들을 주차장이 넓어지는 건 너무 좋죠.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무지무지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보시면은 자, 오피스텔 가구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차 면적, 이 주차 대수가 줄어들게 되죠.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한 20대가 20대 주차될 수 있었던 게 한 대가 줄어서 19대가 되면 한 대가 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가 줄면 세대수가 두 세대 줄어요. 두 세대 감소. 두 세대가 감소하면은 이게 강남 같은 데들은 뭐 3억이 다 넘어가잖아요. 아무리 싼 것도. 그렇죠. 오피스텔들이. 그러면은 그게 다 건설사들의 손실로 잡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오피스텔을 아예 짓지 않든지 앞으로 이제 오피스텔은 없다. 그러면 아예 짓지 않든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짓기는 짓되 분양가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떤 쪽이 맞을까요? 저는 이쪽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양가 상승. 오피스텔이 앞으로 3월 1일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것들은 올해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월 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지어지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투자하려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주택에 대한 전월세 신고제를 의무화한다는 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목적은 그거예요. 이제 공평과세겠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금을 내고 임대소득세이죠. 임대소득세. 자, 거래 투명화, 공평과세. 누구나 다 세금을 내게끔 하겠다. 아니면 또 하나는 거래를 그래서 투명화하겠다. 전부 다 이제 다 노출이 되니까요. 자, 근데 지금 현 상태는 임대사업자로 만약에 신고된 경우는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 노출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신고
안 했을 경우는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받던 뭐 주택을 아파트를 세 채 사가지고 뭐 반전세를 받던 해서 월세 받잖아요. 그런 거 지금은 노출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전월세도 매매 거래처럼 거래 신고를 하겠다, 의무화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전부 다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죠.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다 노출이 돼서 이제 나가는 내 돈에서 나가잖아요. 여태까지 안 나갔었는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 한번 보세요. 이거 오피스텔이 틈새 시장이 되는 이유 중에 지금 임대주택이 노출된 임대주택이 118만 여가구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실제로 소득 신고를 하는 건 41.7%밖에 안 된답니다. 이게 어디? 서울. 지방은 더 심해요. 요 정도가 파악이 됐는데 지금 파악이 임대주택이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게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실제로 내는 것들은 20.8%밖에 안 낸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겠죠. 그게 참 하여간 이리저리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게 지금 오피스텔과 이 고시원은요. 지금 이 임대 매매하고 매매 전세 신고할 때 이 두 개는 제외예요. 이 비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재밌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은 이 오피스텔 쪽으로 자금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또 이 청약 통장하고 무관하잖아요. 청약을 받으려고 계속 가지고 있던 분들 가점이 좀 높고 그런데 오피스텔을 사면은 이거 이주택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거기서 빠져요. 그래서 청약 통장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도. 그래서 오피스텔로 이런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향후에 지금 내년부터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걸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마지막이 뭐냐면 세 가지 이유 중에 마지막이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거죠. 내년 상반기 특별한 일 없으면 제가 특별한 일이라고 했죠. 특별한 일. 특별한 일은 뭐냐면은 경제가 갑자기 막 상승을 한다든지 경제 각종 지표가 갑자기 좋아진다든지 이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 정도 금리를 낮춰갈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다. 그러면은 현재 2.25포인트인데 1%로 요게 이제 역대 사상 최저금리예요. 최저금리 시대음죠. 그러면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고 이자 받았던 분들 많죠. 이자 받는 분들 지금도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안전하니까 받는 분들이 1% 되면 이제는 진짜 이자가 거의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안전하게 내 재산을 해서 은행에다 맡겨서 거기서 이자를 또박또박 받아 먹는 분들인데 그렇다면 그분들은 이제는 은행을 탈출할 것이다. 은행 예금자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결국 흘러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돈의 속성은 항상 이익이 나는 쪽으로 쫓아가는 게 돈의 속성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수익형 부동산, 특히 이 오피스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유가 내년에 부동산이 이 오피스텔이 뜰 수밖에 없는 이유 셋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투자 이것만 지키면 투자 오케이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 1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세대 주택, 우리 소위 빌라라고 하는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이 차별화가 되려면 100세대 이상이 돼야지 차별화가 되더라. 그렇지 않고 뭐 빌라 뭐 20 몇 세대, 오피스텔 30, 40세대 이거는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100세대 미만이면은 이 다세대 주택, 즉 우리가 이걸 갖다 지금 빌라라고 하죠. 빌라 보통 이 빌라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100세대가 넘어가면은 당연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빌라랑 경쟁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특정 지역에 투자라는 겁니다. 특정 지역. 특정 지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오피스텔은 처음에 고정관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오피스텔은 아무데나 투자한다고 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특정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그 오피스텔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어디? 특정 지역. 그러면 어디예요? 직장이 생길 곳과 직장이 현재 많은 곳. 생길 곳과 많은 곳에 투자해라. 직장이. 근데 요 앞에 있죠? 뭐예요? 양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가의 직장이 아니고 저가가 아니고 양질의 직장. 월급을 많이 받는 양질의 직장에다가 많이 생길 곳과 많은 곳, 기존에 많은 곳 이런 곳에 오피스텔을 투자해야지 무조건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신축을 구입해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장치 산업이라 그래서 10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가격도 떨어지고 그리고 월세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고쳐달라는 게 슬슬 나와요. 그래서 10년이 저는 만기라고 봐요. 10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신축을 구입해서 이러이러한 특정 지역에 신축을 구입해서 10년 내로 어떻게 된다? 매도해야 된다. 10년 내로 매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10년 지나면 수명이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알면은 오피스텔 어디다 투자를 하더라도 이익이 날 것인가 아니면 이익이 안 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숨가쁘게 말씀드렸는데 좀 제대로 와서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축구 선수가 얘기했다고 해서 뛰라는 게 아니고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돼요. 내일은. 그렇죠? 오늘 걸어가면 되는 걸 갖다가 게을리게 안 하다 보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생이 커진다. 이 고생이 아닌 여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이거를 한번 좀 잘 이어오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